안녕하세요, 라니약사입니다. 지난번 세안법과 피부 타입별 각질 제거제에서도 한두 번 언급드린 적 있었는데요. 여드름 피부 타입에는 크게 화농성과 면포성 이렇게 있어요. 화농성이란 건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서 활화산이 되는 경우고요. 또 면포성이라는 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염증성 여드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면포성 여드름, 특히 좁쌀 여드름 셀프 케어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쌀 여드름이란요, 노폐물이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은 데다가 수분 부족 등의 이유로 모공이 각질에 의해서 막혀버려서 피지가 모공 안에 갇힌 상태를 말하고요. 주로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그런 면포성 여드름, 이를 대표하는 게 좁쌀 여드름인데요. 이 오돌도돌한 표면과 이마나 코, 볼 등 생선 부위가 다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열린 모공에 피지가 쌓이게 되면서 공기와 닿는 부분이 산화가 돼서 검게 변해버린 블랙헤드가 있고요. 또 피지가 과다 분비되면서 안쪽으로 갇히게 돼서 여드름 씨가 형성이 돼버리는 화이트헤드가 있어요. 이 좁쌀 여드름은 주로 볼이나 눈 주변에 올록볼록 나타나기 때문에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좁쌀 여드름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비립종이나 편평사마귀, 접촉성 피부염과도 혼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주로 좁쌀 여드름은 모공 부위에 잘 생긴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 이마나 턱, 코, 볼 이런 부위들이거든요. 또 가운데에 자세히 보면 작게 모공이 보여요. 그러면 좁쌀 여드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좁쌀 여드름, 과연 원인이 뭘까요? 1순위도 아니에요. 0순위,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그래서 보습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또 모공에 과각질이 일어나서 모공이 막힌 경우에도 생기고요. 미세먼지라던가 노폐물에 의해서 모공이 막히는 경우, 또한 사춘기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음주나 인스턴트 섭취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로 인해서 피부 속에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서 모공 안에 피지가 쌓여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유분이 많은 제품이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제품을 쓰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세안을 깨끗이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자주 아니면 오랫동안 혹은 너무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각질층이 빨리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좁쌀 여드름 짜야 하나요? 이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요. 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짜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짜지 말아야 할 경우는요, 여드름 초기 단계, 그리고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단계겠죠.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여드름이 덧나지 않도록 주의만 하면 되는 단계이고요. 또 물리적인 자극을 줬을 때 오히려 피지 분비를 더 촉진시키고 흉터라던가 색소 침착만 더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압출보다는 이 경우엔 각질 제거를 해주고 모공을 열어줘서 깨끗하게 청소만 해주면 되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모공 정화를 마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피지를 깨끗하게 다 빼내고 다시 모공을 수렴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폐물을 녹여내는 방법 역시 사실 피부에는 좀 자극이 되고 어떤 경우엔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재생 기능이 있는 시카라던가 티트리 혹은 알로에베라 같은 천연 성분으로 된 이런 진정시켜주는 재생 크림 같은 것으로 달아오른 피부를 좀 가라앉혀주고 재생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좁쌀 여드름 짜야 하는 경우, 압출해야 하는 경우를 한번 볼 텐데요. 상당수의 경우가 사실 압출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전문가를 보통 찾아가야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좁쌀 여드름 생긴 형태 자체가 입구가 아주 좁은 호리병 형태예요. 그런데 집에서 보통 뭘로 짜게 돼 있죠? 면봉으로 짜죠. 그런데 이 면봉으로 또 보통 이 수평으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멍이 난다기보다는 좀 찢어지는 형태로 흉터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흉터를 보통 아이스픽형이라고 하는데요. 어른이 되어서 보통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리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는 귤껍질 피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나 모공이 넓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상당 경우에는 사실 그냥 모공이 넓은 게 아니라 나 왕년에 좁쌀 여드름 많이 짜봤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을 집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짜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페인 흉터라던가 아이스픽형 흉터가 많이 남아있어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돈을 많이 들여서 레이저라던가 여러 가지 재생 이런 시술을 받아도 그렇게 썩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죽어도 집에서 짜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법 꼭 쓰셔야 돼요. 집에서 짜시려면 4가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다리세요. 뭘? 타이밍 될 때까지. 어떤 타이밍? 짤 타이밍. 짤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봐도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타이밍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소독된 사열침 같은 것으로 가운데 부분을 콕 하고 찔러서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소독된 면봉이면 더 좋지만 면봉으로 이용을 해서요. 절대 손 아닙니다. 누르되 아까 수평 방향으로 했을 때 이 아이스픽형 흉터가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빠르게 강하게 아닙니다. 천천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번째 방법인데요. 이렇게 눌러도 안 나올 경우 빠르게 포기해주세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너가 나오나 내가 나오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빠르게 포기하고 전문가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홈케어 방법은 3가지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세안제와 각질 제거제, 보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안제는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을 해서 세안하는 방법은 올바른 세안법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포인트 되는 내용은요. 앞머리를 꼭 올리고 세안을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너무 강하게 벅벅 문지르지는 마시고요. 세안하고 난 뒤에 3분 내로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꼭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한다는 거. 요거 3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각질 제거도 적절하게 해주는 게 사실 좁쌀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물리적인 각질 제거제 중에서는 스크럽제라던가 필링 젤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좁쌀 여드름엔 잘 들어요. 혹은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우리 지우개 밀듯이 나온다고 했던 고마주 타입 있죠? 그런 게 또 해당이 되고요. 이것 역시 각질 제거제 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화학적인 각질 제거제 중에서는 우리 아하, 바하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하와 바하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아하의 경우에는 젖산, 그리고 바하의 경우에는 살리실산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서 있는 그런 제품 중에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마클리어 솔루션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아하, 바하만 함유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항균, 살균 효과를 가진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성분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여드름균의 증식도 억제하고요. 또 좁쌀 여드름뿐만 아니라 어떤 여드름 피부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각질 제거제이기도 합니다. 또 피지를 조절해 주는데도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선택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습제를 선택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카라던가 티트리 성분도 괜찮아요. 하지만 첨가되지 않아야 할 성분들은 반드시 걸러주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광물류라던가 동물유래 성분들은 피해 주셔야 하고요. 합성 착향료라던가 합성 유기색소 같은 것 역시 포함 안 된 걸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오일 성분 피해 주시고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던가 징크 옥사이드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용 의약품, 일반 의약품까지 적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반 의약품으로는 이 좁쌀 여드름에는 살리실산, 아까도 각질 제거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액상형 외용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명이 클리어틴 외용액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살리실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에도 사용이 되는 약물이고요. 각질도 없애고 모공 깊이 들어가서 여드름균의 증식도 막아주고 염증도 완화시키고요. 각질이나 면포를 용해시키기 때문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고민이신 분에게는 추천을 드리지만 염증이 있거나 화농성이 있는 그런 붉어진 여드름에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클리어틴 외용액 같은 이런 살리실산 제제를 바르실 때는 피부가 좀 광과민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좀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모공 속에 쌓여있는 각질도 녹이고 염증 반응도 줄여주는 가수, 과산화 벤조일 성분의 파티마 겔이라던가 아젤라산, 아젤리아 같은 제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당은 되고요. 끝으로 생활습관 짚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좁쌀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스트레스도 완화해줘야 하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중요하죠. 또 씻지 않은 손으로 피부 만지는 거 가장 금물이고요. 또한 인스턴트 푸드나 자극적인 음식, 피부에 해로운 거 아시죠? 이런 습관들 조금 자제해서 맑고 깨끗한 피부 잘 지켜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